선물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못생기고 못된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은 햇살이 밝게 비치는 날처럼 아름답고 상냥했습니다. 그녀는 왕과 다른 모든 이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꿈에서 황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화관을 보았습니다. 그 화관은 너무 아름다워 그녀는 가지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시무룩해졌고 슬픔에 잠겨 말수도 줄었습니다. 왕은 막내딸이 화관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공주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나라 안의 모든 금세공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화관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세공사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만든 화관들은 일부는 멀리 내던져 버렸고 나머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숲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곰 한 마리가 자신이 꿈에 보았던 바로 그 화관을 두 발 사이에 놓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가지려 한다면 그녀가 곰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화관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화관만 가질 수 있다면 그녀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고 곰은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화관을 가지고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얀 곰을 막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왕은 곰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병사들을 내보내 성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러나 곰이 오자 아무도 곰 앞에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무기도 곰의 가죽을 뚫지 못했습니다. 곰은 그들을 양옆으로 내던졌고 그렇게 던져진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왕은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큰딸을 보냈습니다. 하얀 곰은 그녀를 등에 태우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멀리, 아주 멀리까지 왔을 때 하얀 곰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보다 더 부드러운 곳에 앉아본 적이 있니? 너는 이보다 더 깨끗한 곳을 본 적이 있니? 응, 내 어머니 무릎이 더 부드럽고 내 아버지 홀이 더 깨끗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얀 곰이 말했습니다. 오,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곰은 그녀를 쫓아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에 곰이 다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군대가 하얀 곰을 물리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떤 쇠로도 곰의 가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곰은 그들을 마치 풀처럼 쓰러뜨렸습니다. 왕이 멈춰달라고 빌 때까지 말입니다. 왕은 그에게 둘째 딸을 보냈습니다. 하얀 곰은 그녀를 등에 태우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멀리, 아주 멀리까지 여행했을 때 하얀 곰이 물었습니다. 이보다 깨끗한 걸 본 적이 있니? 이보다 부드러운 곳에 앉아본 적이 있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내 아버지의 홀이 더 깨끗하고 내 어머니의 무릎이 더 부드러워.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얀 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쫓아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목요일에 그는 다시 왔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호되게 군대들을 공격했습니다. 왕은 그가 자신의 군대를 다 죽이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늘에 맹세하여 그에게 자신의 셋째 딸을 주었습니다. 곰은 그녀를 등에 태우고 멀리, 아주 멀리 걸어갔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 들어서자 그는 다른 공주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보다 더 부드러운 곳에 앉아보거나 이보다 더 깨끗한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결코. 그가 말했습니다. 아, 너는 그 사람이 맞구나. 그들은 어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은 너무나 커서 그녀 아버지의 성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곰은 낮에는 밖에 나가 있다가 밤이 되면 그녀 곁으로 돌아와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녀는 해마다 아기를 하나씩 낳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보고 오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녀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들어도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들하고만 있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공주에게 불을 들려 보내줄 테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 될 소리. 공주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돼요.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화만 불러올 거요. 그러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출발할 때 타고 남은 양초 동강이를 조금 챙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깊이 잠들자마자 양초 동강이에 불을 붙이고는 그에게 비췄습니다. 그는 너무 멋졌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초를 가까이 댈 때 뜨거운 촛농 한 방울이 이마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지금 당신은 우리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것만 견뎌내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요. 트롤 마녀가 내게 마법을 거는 바람에 나는 낮에는 하얀 곰으로 있어야 했소. 그러나 이제 당신과 나의 관계는 모두 끝나버렸소. 이제 나는 트롤 마녀한테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오. 공주는 흐느끼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야 했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그와 함께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소. 그러나 그가 곰의 모습을 하고 떠날 때 그녀는 그의 털가죽을 쥐고 그의 등 위로 몸을 던지고는 꽉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험한 바위와 산을 지나고 덤불과 가시나무를 거쳐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옷은 등이 드러날 정도로 찢어졌고 그녀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아주 큰 숲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길을 나섰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녀는 어떤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2명의 여자와 마주쳤는데
한 명은 나이 든 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공주는 그들에게 하얀 곰 발레몬 왕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오늘 아침 일찍 이곳을 지나갔다며 하지만 그가 너무 빨라서 당신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여자아이는 황금 가위를 가지고 공중에 가위질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가위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단과 매끄러운 옷감이 된 물건들이 흩날리게 할 수 있는 가위였습니다. 그 가위만 있으면 옷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아주 멀리까지 험한 길을 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거예요. 이 가위는 내 옷을 만드는 데 쓰는 것보다 이 아주머니한테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소녀는 어머니를 매우 간절하게 졸랐고 마침내 여자에게 가위를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공주는 다시 결코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숲을 온종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녀는 또 다른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늙은 안악과 어린 소녀, 그렇게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곰 발레몬 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주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그와 결혼한 여자이겠지요? 늙은 안악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자 안악은 이런, 그는 어제 여기를 지나갔어요. 그는 너무 빨라서 당신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곳의 작은 소녀는 바닥에 앉아 작고 납작한 휴대용 병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료를 뭐든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아주머니는 아직도 더 멀리 험한 길을 가야 해요. 몹시 목이 마를 거예요. 그리고 다른 힘든 일들도 많이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나보다는 그녀에게 이 병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소녀는 공주에게 병을 주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공주는 병을 받아들고 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 똑같은 숲을 마찬가지로 온종일 걸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어떤 오두막에 도착했고 거기도 똑같이 늙은 안악과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 안악이 대답했습니다. 하얀 곰 발레몬 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지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의 아내이겠죠? 라고 늙은 안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런, 그는 그저께 여길 지나갔어요. 그는 너무 빨라서 당신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안악이 말했습니다. 이때 이곳에 있는 작은 소녀는 바닥에서 식탁보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탁보야 펼쳐져서 온갖 진기한 음식들을 차려내렴 이라고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식탁보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좋은 음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아주머니는 험한 길들을 지나 아주 멀리 가야만 해요. 몹시 배가 고플 거고 다른 힘든 일들도 많이 겪을 거예요. 아마도 이 식탁보는 저보다 이분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소녀는 그녀에게 식탁보를 주게 해달라고 졸랐고 그녀는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식탁보를 받아들고 그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서 더 멀리까지 전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숲을 온종일 걸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악마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르고 아주 높고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곰 발레문 왕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늙은 안악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그의 아내이겠죠? 공주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안악이 이런 그는 3일 전에 이곳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곳까지는 날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그 오두막은 작은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음식을 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악은 작고 둥근 조약돌이 가득한 냄비 하나를 불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공주가 왜 그렇게 하는지 묻자 안악은 자신들이 너무 가난해서 음식도 옷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한 입만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는 감자가 곧 준비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배고픔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잠시 동안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식탁보와 병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듯이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잘 먹고 나자 그녀는 황금가위로 그들을 위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오두막집 안악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당신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나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셨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 당신이 산 위로 오를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내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가 집에 올 때까지 잠깐 눈을 붙이고 쉬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당신의 손과 발에 맞는 갈고리 발톱을 만들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산을 기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대장장이는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쇠발톱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다음 날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는 바위 절벽에 달라붙어서 쇠발톱을 이용해 그날 온종일 그리고 다음 날 밤까지 기어올랐습니다. 너무 지쳐서 손과 발을 더는 옮기지 못해 떨어질 지경이 다 되어서야 그녀는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쟁기질한 밭과 초목이 있는 평야가 있었는데 아주 크고 넓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그렇게 넓고 평평한 땅이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근에는 온갖 종류의 일꾼들이 우글우글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개미 언덕의 개미떼 같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공주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곳이 하얀 곰 발레몬 왕에게 마법을 건 트롤 마녀가 사는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트롤 마녀는 3일 동안 결혼 축하 잔치를 열 계획이라는 것도요. 공주는 자신이 그 트롤 마녀와 잠깐 이야기 나눌 수는 없겠냐고 묻자 안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소? 그건 불가능하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창문 아래에 앉아서 황금 가위를 가지고 공중에 대고 가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단과 매끄러운 옷감들이 흩날리더니 마치 눈더미처럼 두껍게 쌓였습니다. 마침 그것을 본 트롤 마녀는 얼마가 되든 그 황금 가위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사들을 모조리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우리들이 너무 많아서 입을 게 모자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위를 가지고 싶으면 오늘 밤 당신의 약혼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줘요. 트롤 마녀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얼마든지. 하지만 그를 재우고 아침에 깨우는 것은 내가 직접 할 거야. 트롤 마녀는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그에게 잠드는 물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흐느껴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공주는 다시 창문 아래로 가서 병에 든 음료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와 와인이 시냇물처럼 거품을 내며 흘러도 병은 결코 비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트롤 마녀는 얼마가 되든 그것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조장과 증류기를 모조리 동원해도 소용이 없다며 우리들이 너무 많아서 마실 게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을 가지려거든 오늘 밤 당신의 약혼자와 함께 잘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러면 이건 당신 거예요. 트롤 마녀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허락하지. 얼마든지. 하지만 그를 재우고 아침에 깨우는 것은 반드시 내가 직접 할 거야. 그가 잠을 자러 갈 때 트롤 마녀는 그에게 다시 잠드는 물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전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공주가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흐느껴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꾼 하나가 그들의 옆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발레몬 왕에게 공주가 그를 구하러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공주는 황금 가위와 병으로 했던 것처럼 식탁보를 똑같이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주는 성 밖으로 나가서 식탁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식탁보야, 펼쳐져서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내렴. 그러자 100명의 사람이 먹어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음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혼자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트롤 마녀는 그 식탁보를 보고 그것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굽고 끓여도 소용이 없다며 먹여야 할 입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려면 오늘 밤 내가 당신의 약혼자와 자는 것을 허락해줘요. 늙은 마녀는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얼마든지. 하지만 내가 먼저 그를 재우고 아침이 되면 깨우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러 가려 할 때 트롤 마녀는 잠드는 물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그녀가 하려는 일을 눈치채고는 잠든 것처럼 꾸몄습니다. 늙은 마녀는 그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게 잠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바늘로 그 이빨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는 그에게 가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와 발레몬 왕 사이는 곧바로 모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트롤 마녀를 죽일 수만 있다면 왕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레몬 왕은 목수들을 불러다가 결혼식 행렬이 지나가는 다리 아래에 뚜껑문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신부가 말을 타고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행렬의 맨 앞에 서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리에 이르자 뚜껑문이 뒤집히면서 신부와 그녀의 들러리였던 다른 트롤 마녀들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발레몬 왕과 공주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성으로 되돌아왔고 트롤 마녀의 금과 재산을 모두 챙겨서 그들의 진짜 결혼식이 열릴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레몬 왕은 새 오두막에 들러 새 소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공주는 왜 그가 자신이 낳은 아기들을 데려가 다른 곳에 길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결혼식에서 아주 세고 독한 결혼식 맥주를 마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